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캐스퍼라는 경차를 만드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기업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설립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원래 취지는 이 본사와 하청 협력업체 간 임금 격차를 없애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인데 반해서 이 하청 협력업체는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니 본사 임금을 좀 낮추고 하청 협력업체들 임금을 올려서 이 둘을 비슷하게 맞추자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하청 협력업체들 임금 올려주자는 말은 사라졌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본사 노동자들의 임금만 4천만 원으로 고정됐습니다. 원하청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이 상생형 일자리라는 애초의 취지와 명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한 뒤에 이 회사에는 노조도 없고 평균 임금이 현대 기아차의 40%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사 갈등을 조정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그 취지,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이게 감동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오늘 염블리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따뜻해졌죠? 네, 덥더라고요. 날은 이제 봄이 왔는데 네. 뉴스들은 그렇게 즐거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오늘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이 문제부터 먼저 좀 다뤄볼게요. 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 법안 세부 내용 공개했습니다.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미국에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도 좀 반도체 투자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예.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렇죠. 예.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제 반도체 생산 지원금이라 그래서 이 기금 지원 공고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금액이 한 5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미국은 아시겠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지. 이 공장 짓는데도 예. TSMC도 그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4배 정도 더 비쌀 것 같다. 대만에 짓는 것보다. 미국에 짓는 게? 미국에 짓는 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엄살 섞었을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비싼 건 사실이죠. 인건비만 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일단 인건비 자체가 비싸고 또 예. 대만이나 한국이 좀 강점이 이 아시아계 국가들이 이 반도체 이 노동력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은 아직은 제조업이 좀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런 좀 수율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가려는 건 시장이 워낙 크고 또 미국 정부가 또 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또 보조금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제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좀 갑자기 생긴 게 이제 예상을 좀 못했던 건데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제 조건이 좀 들어갑니다. 예. 이 조건 중에 일단 한 3가지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보조금 받으려면 예. 기업 정보를 이제 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그 미국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만약 이거 보조금을 받을 때 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안보에 좀 도움이 돼야 된다. 예. 한마디로 이제 무기 같은데 반도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예. 그걸 우선 공급해야 된다. 예. 요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시설 접근권 등을 요구받게 된다고 하는데 시설 접근권? 뭐 이게 재무제표를 본다거나 예. 여기 지금 공정이 어떻게 돼가나. 예. 근데 이런 거죠. 군사 그걸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보겠다는 거예요.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아닌데 예. 여기 나온 거는 그렇게 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 권한을 이거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미국 입장이 이거죠.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니까 예. 우리가 봐야 된다. 여기에 뭐 스파이칩 신으면 어떡할 예. 거냐. 예. 약간 이제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될 일이죠, 당연히. 그것만 보여달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네. 원래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고 네. 그게 오케이 되면은 그다음에 2개, 3개 나머지도 다 보여줘라. 그럴 이렇게 수도, 하게 네.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삼성의 최대 장점이 네. 원가 경쟁력이 공정 경쟁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이렇게 반도체 인력을 데려다가 중국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예. 이제 만들었는데 예. 안 나와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의 노하우예요. 사실 TSMC도. 근데 이거를 공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공장 시찰하다가 공개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기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기자님하고 그때 방송할 때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21년도인가 22년도에 그때 한참 이제 삼성전자 TSMC 딱 불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지. 예. 예. 이거 그때 뭐였냐면 45일 안에 재고 판매 수요 이거 조사해서 영업 비밀. 보고해라.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가장 최소한으로 그냥 보고하고 끝나서 예. 이제 없어졌는데 예. 이게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아, 영업 비밀하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안보 관련되니까는 지금이야 그런 거 요구한다는 건 네. 구체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예, 나오진 뭐, 않았지만은 예. 생산 수율 공정이나 노하우 같은 것도 그거 좀 보여달라 이렇게 예. 말할 수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노출되면은 상당히 어. 좀 심각한 또 어. 이 비밀 좀 그래요. 침해가 좀 될 수 있어서 예. 요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예. 이제 2천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 근데 사실 TSMC나 삼성전자는 조 단위로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삼성만 해도 지금 나오는 게 최대 3.8조 원 정도 얘기가 나와요. 보조금이. 이번에 20조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 수치를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청할 때 우리 예.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다 예상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이익을 냈을 때는 예. 그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받았던 보조금 중에 최대 75%를 예. 그러니까 3조 8천억을 받았으면 예.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75%면 예. 꽤 큰 돈이잖아요. 예.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이익 공유제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좀 미국 들어가. 정부도 물론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예.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너무 과다한 이익이 생겼으면 그걸 갖다가 다시 환수하는 거는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제 아니 그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상했던 이익보다 많이 더 많은 네. 수익을 거뒀을 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리가 100이라는 이익을 낼 것 같긴 한데 그럼 아예 예상 이익을 한 200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근데 그럼 세금을 많이 근데 맡게 미국 되나? 정부하고 이거는 이제 조율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불편한 게 어쨌든 이제 이 기업들은 예. 돈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가는데 예. 그 이익을 어찌됐건 간에 많이 내면 이걸 돌려내야 되면 예. 사실은 이게 이 기업으로서 영리 기업으로서 이게 열심히 그건 그렇지. 할 동기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좀 리스크도 하나 있고 마지막이 사실 이게 좀 제일 또 컸던 것 같아요. 가드레일이라고 중국에 대한. 예, 중국에 이제 이게 중국 관련 그렇죠. 조항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할 수 없고 여기 들어간 게 중국의 그 시스템 반도체 28나노 예. 이하 공정에 만약에 자금을 뭐 투자한다거나 예. 이럴 때는 좀 못하는 것 같고 메모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안 났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기 공장이 있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삼성 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업그레이드 시키 그 공장에는 시설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0년이에요, 그것도. 10년이나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이 낸드 플래시 공장이 시안에 있는데 전체 삼성 공장의 낸드의 40%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예.
하이닉스는 더 심각한 게 우시 공장 있잖아요. D램 그게 예. 절반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예. 또 그것뿐만인 게 아니라 옛날에 인텔 다롄 공장까지 예. 낸드 공장 예. 그게 한 20% 정도 비중 되는 걸로 아는데 예. 이 공장들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예. 그냥 좌초자산이 되는 거죠. 몇 년 후에는 예. 그냥 옛날 반도체 만들다 끝나버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공장 그냥 문 닫고 뭐 문을 닫는다는 표현보다는 만들 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옛날 반도체. 옛날 반도체만 그럼 이제 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실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조항, 이 가드레일 조항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참 그러니까 좀 난감한 게 이걸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안 받을 수도 없거든요. 사실 지금 안 받으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 20조라는 돈을 그대로 좀 투입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그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을 처음에 뽑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예. 인건비 문제도 있고 아까 수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갖은 압력을 가할 수도 있죠. 보조금 안 받았어? 약간 이제 그렇게 나올 수 그게- 있거든요. 미운 털 박힐 그게 더 아니, 제일 이게 무서울 것 일단 같은데. 사실은 받으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 안 받았으면 또 어떻게 또 다른 또 조항으로 또 예.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에선 지금 아직은 어떤 얘기도 좀 안 하고는 있어요. 뭐 당연히 예. 못하죠 지금. 예.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조금 받는 건 좋은데 이런 좀 조항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서 예. 굉장히 지금 좀 난감해진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실 그 말씀하신 그 세 개 그 문제점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그 우리가 지금 그 골머리를 쌓는 게 중국 공장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뭐 말은 돌려서 말하지만 중국에서 철수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10년 동안 네. 거길 갖다 시설 투자를 가도 업그레이드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라는 수준의 반도체를 기술 수준을 만들고 있는데 네. 다른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원하는 건 150이나 200인데 그죠. 옛날 100까지만 지금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반도체를 살 사람이 없으면은 문 닫으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미국이 목적하는 바는 그러니까 분명한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의 네. 반도체를 철저하게 고립시켜서 중국이 반도체 이거 뭐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네, 하겠다라는 맞습니다. 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국이 추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네. 지금 이제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이거 득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분명 호재는 맞아요. 그럼 팔 그거는. 때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40% 이상을 중국이 다 사줬었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만약 중국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한국 공장에서 그럼 만든다. 아니 미국 공장에서 만든다 하면은 그걸 안 사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도 필요하니까. 사야 중국이 돼요. 예, 못 만드니까. 못 만드니까. 예. 그러면은 전체적인 결과로 봤을 때 네. 중국에서 그냥 철수하는 게 물론 중국 공장에 또 쏟아부은 돈이 삼성하고 SK가 한 55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죠. 그거 그냥 아깝지만 그냥 딱 눈 감고 포기하고 예. 그냥 철수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반도체,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반도체를 중국의 시장은 어차피 중국이니까 네. 팔면서 중국이 기술 격차를 더 벌리는 게 이거는 어떻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을 막아준다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호재거든요. 예. 사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YMTC가 애플에 납품할 정도까지 만들어놨어요.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이게 YMTC. 뭐 거의 200단 이상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낸드 예. 플래시를 그러면 예, 뭐 거의 하이닉스랑 대등한 정도니까 예. 아니 애플은 중국이나 한국을 떠나서 일단 애플이 이걸 컨택을 했다는 건 기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겠네. 우리가 정말 이거 긴장할 노릇인데 예. 어쨌든 틀어졌어요. 아. 애플은 이제 안 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너무나 압력을 세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럼 IMTC는 자동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를 애플에 납품을 못하고. 근데 문제는 YMTC도 아무리 자기가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예. 미국에 반도체 장비 없으면 못 만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수가 200단 앞으로 1000단 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호재는 맞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제일 문제가 이게 출구 전략이 문제거든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도 제가 알기로는 대비를 할 것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예. 근데 이걸 빼기가 너무 어려운 게 뭐 예. 돈도 돈인데 보통 중국계 들어갈 때는 중국하고 좀 약간의 합작사로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지만 현대차도 옛날에 그렇죠. 베이징 예. 이렇게 반반씩 했죠. 예, 그러니까 예. 단독으로 못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죠. 야, 우리 돈 들어갔잖냐. 어디서 그렇지. 탈출하냐. 그러니까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나가려면 그냥 몸만 빠져나가라 이렇게. 이게 참 어중간해진 거. 근데 미국 입장에서 야, 공장 거기 놔두면 어떡해. 그거 다 제조 시설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빼기도 너무 어렵고요. 예.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이 상태에선 예. 출구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예. 왜냐하면 자초자산이 되니까 예. 이걸 어떻게 출구를 할 거냐. 이게 이 공장을 버릴 수도 없고 이게 양측간의 관계도 있고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다행인 건 1년 동안은 유예 기간 줬어요. 미국이 그 하이닉스 공장에 10월까지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는 맞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단수를 더 이상 못하게 뭐 200단 이상 생산하는 거는 못하게 하겠다. 이러면 사실 그냥 만들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올해 10월에 이게 협상이 안 돼가지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그 장비를 공급을 이제 못 받게 되거나 예. 이 첨단 반도체 못 만들게 되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당장 중국 공장을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청주 쪽에 지금 만들려고는 하거든요. 예, 예. 삼성도 지금 평택에 만들고는 있는데 미국도 있는데 어쨌든 메모리는 한국이 만들거든요. 지금 중국과 한국이 있으니까 예. 미국인 없죠. 근데 한국 공장이 아직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한 몇 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공장. 예. 그럼 그 기간 안에 첨단 반도체도 못 만들면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미국의 기업들도 그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대만은 어떻습니까? 대만도 그 중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TSMC. 근데 대만은 우리하고는 좀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게 예. 일단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지금 대만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비중이 예. 96%나 돼요. 중국에 별로 없구나. 중국에 하나가 있는데 예. 제가 찾아보니까 난징에 예. 그것도 28나노예요. 아주 그 좀 첨단 공정은 아니고 그 예. 자동차 있죠. 예. 그거 정도 만드는 공장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TSMC에 뭐 네. 이게 압박을 해도 TSMC 입장에서는 중국에 그러게. 뭐가 없거든요. 일본도 뭐 상관없고. 일본도 없어. 우리만 그 가드레일에 그 문제가 되는 건 한국만 한국이죠.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거예요. 너무 비중이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국 공장이 비중이 얼마 없었으면 예.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해도 그렇지. 돼. 근데 너무 이게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예. 이게 아니, 참 지금 어려운. 그러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 기술력이 네네. 높은 부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 게 한국에서 전 세계 그 수요량을 다 공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럼 중국에서 상당량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럼 네. 미국의 기업들도 그 반도체를 요즘 뭐 챗 GPT다 뭐다 해갖고 서버에 들어가는 네. 메모리도 새로 다 바꿔야 된다는데 야 이거 미국 업체들도 그럼 곤란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맞아요. 생산하지 않으면은 예. 당장 나중에 몇 년 뒤에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공장이 세워지면 거기서 이제 공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중국 공장이 일단 돌아가야 된다. 이걸 좀 그 지렛대로 이용해서 협상을 뭐 그런 시도를 당연히 하고 있을 거는 같긴 한데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려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보니까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방미했더라고요. 물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이제 정상회담 예. 그거 조율차 간 것 같긴 한데 예. 거기에 보니까 이제 반도체 얘기도 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기업이 이걸 풀긴 좀 어렵고 그렇죠. 정부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못하게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에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무기가 이게 성능이 좋아지려면 반도체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인공지능 반도체까지 만들면 예. 미국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 러시아나 소련이 결국 미국한테 밀렸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책도 보니까 반도체가 경쟁력이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격차가 좀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그걸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군사용으로 이건 사용 안 하고 또 지금 이게 미국한테도 피해가 갈 수도 있다. 네, 방금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대로 네. 중국에 생산하는 물량이 절반인데. 당연히 피해가 네.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지 지금이야 않겠어요? 뭐 공급광이니까 지금은 사실 반도체가 남아 돌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근데 예. 이제 내년 내후년에 업황 좋아지면 또 공급 부족이 올 그렇죠. 텐데 예. 그럴 때 생산이 더 이제 중국 쪽에서 줄어들면 엄청난 쇼티지가 와요. 그러니까. 그럼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미국한테도 굉장히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출구 전략을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유예 기간을
좀 몇 년 더 달라. 그러니까. 천천히. 예. 그래야 우리도 대비를 하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당장 이렇게 만약에 올해 10월에 바로 적용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드레일 적용이 다른 나라보다도 다른 나라들은 지금 대만이나 일본은 뭐 사실 별 상관이 없고 없어요. 예.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네.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건 기업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네. 개별 이렇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어떻게 미국 정부를 배격하는 상대를 하나.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정말 외교력과 협상력이 이런 때 정말 네. 그 빛을 발하는 거고 실력을 발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네. 중국 기업 중국에서 생산 못하는 거 당장 몇 년은 좀 유예를 주든가 아니면 그 메모리 반도체는 좀 예외 조항을 둬야만이 미국 기업들한테도 이게 그 좋은 거고 한국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네. 이걸 갖다 그럼 미국이 책임질 거냐라고 이걸 큰 소리를 좀 낼 때는 좀 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협상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도 사실 공장이 거의 대만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만 지금 피해보게 생겼기 때문에 좀 요거는 강력하게 좀 그러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못하면 정말 1980년대 일본 꼴 나게 생겼어요. 네. 지금 일본이 미국한테 다 들어줘고 미일 반도체 협정 때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들어줘 갖고선 오늘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괴멸된 거잖아요. 네. 정말 그 점을 정부가 좀 잘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홍사원님 너무 시끄럽다고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너무 시끄러워. 9번 그룹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그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두고 요즘 하이브하고 카카오 네네네. 서로 지금 그 인수하겠다고 싸움이 치열해요. 네네. 근데 뭐 최근 보니까 카카오가 지금 신주를 발행하려고 네. 했다면서요? 여기 SM에서. 근데 지금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법원에서 일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SM이 지금 카카오를 상대로 유상자 신주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한 9% 정도 지분을 주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왜 발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신주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지분을 준다는 건 얘기죠. 그러니까 공개 매수로 했으면 좋았는데 네. 공개 매수 대신에 네. 뭐 어떤 이유인지 카카오한테? 네, 카카오한테요. 카카오 엔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 쪽에 약간의 이제 지분을 좀 주면서 예. SM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제 지분을 이거 가져갔을 때 이 SM 이수만 이제 의장 쪽에서는 이거 좀 불법이다. 예. 왜냐하면 삼자 배정 삼자잖아요 카카오가. 그렇죠. 삼자한테 기존 주주 말고 삼자한테 주식을 만약에 발행을 해줄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회사가 갑자기 위험하거나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하거나 경영권을 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거 불법이다. 경영권을 위해서는 그 신주나 그 전환사채 발행이 안 되는 거군요. 예, 그게 안 되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카카오나 SM 측은 그게 아니었다고 이제 항변을 한 거죠. 우리는 아니다.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사업을 키워보려고 하는 거지 경영권은 아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이수만 의장 측에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영권에 좀 그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 그리고 2,172억을 긴급히 조달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필을 해서 법원이 받아줬으면 카카오 손을 들어줬겠죠. 근데 이 정도 자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가? 법원은 좀 약간 이걸 의아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는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 신주를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물론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남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판결을 더 해야 되는데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는 건 법원 판결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분을 아마 확보하기는 일단 이 신주 받아서 이건 사실상 좀 불가능해진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이브가 사실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뜨면서 이게 엔터 산업의 메이저로 막 갑자기 떠오른 거잖아요. 하이브는 안 그래도 큰 엔터 기획사인데 SM을 왜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인수하려는 생각은 처음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갑자기 이수만 의장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거죠. 이수만 의장 입장에선 SM 대표가 이제 자기를 배신하고 카카오 손을 잡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니까 이수만 그 총괄이 좀 본인도 좀 잘못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주주들은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이제 아시죠, 뭐 라이크기에 그거 있을 때문에 빨대 꽂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수만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 경영권 뺏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한테 SOS를 좀 친 것 같아요.
어차피 지분 매각 하려고 했어요. 어디든. 카카오에 할 수도 있었고 예전에 CJ. 근데 이제 딜이 안 됐거든요. 안 된 상황인데 갑자기 카카오 저쪽으로 저렇게 가버리니까 누구를 물색할까 하다가 하이브랑 이제 뜻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의아했던 게 하이브랑 SM은 SM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SM이 원조잖아요. 그렇지. 훨씬 더 컸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이브가 인수할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갸우뚱했는데 어쨌든 이제 SM의 이제 이수만 의자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가장 좋은 또 현금도 많고 또 하이브는 또 M&A에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SOS를 좀 쳤던 것 같고 방시혁 의장이 이제 받아들여서 근데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딜일 수밖에 없는 게 BTS가 이제 군대 가잖아요. 벌써 이제 군대 가신 분도 계시고 활동을 이제 못해요. 지금 다 개별로 활동하죠. 예전 같지 않잖아요. 요새 물론 이제 뉴진스란 그룹이 정말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는 있는데 너무 굉장히 귀엽더라고. 정말 요새 뭐 대세 중에 대세인데 KBS에 뮤직뱅크라고 있잖아요. 네, 있어요. 거기 거기 갈 때 공개월에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거기 지나간 적이 있는데 누가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다들. 그래서 누가 보더니 뉴진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래도 들어보니까 노래도 또 좋더라고요. 또 요새 뭐 계속 1등 하고 있고. 거기도 그럼 하이브 소속이에요? 하이브 소속이에요. 근데 완전 신인인데 이제 오빠들의 공백을 완전히 메꾸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BTS를 완전히 대체는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BTS 공백을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데 당장은 어렵다 보니까 SM을 같이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부족한 걸 채울 수 있어요. 특히 하이브는 미국에 강해요. 미국이나 이쪽. 근데 SM은 아시아에서 잘합니다. 그렇죠. 서로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게 좀 있다고. 그리고 또 SM은 K-팝에서 원조잖아요. 그렇죠. 워낙 기획력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SM은 메타버스에 또 강점이 있어요. 예전부터 이수만 의장이 항상 메타버스 강조해서 근데 이런 기술력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SM을 인수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이제 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좀 금액은 좀 많이 들더라도 이번 인수에 참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이 그 SM이 사태가 벌어진 게 제 기억으로는 그 온라인인가? 온라인 파트너스.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행동주의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수만 총괄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그 대표사를 만들어서 SM의 수익을 갖다가 그냥 빨대 꽂아서 아무 그냥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동으로 수익을 갖다 그냥 이렇게 뽑아가는 그 고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이브 그 방시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 그 총괄의 그런 행위를 다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용인은 아니고 이제 다 계약 종료하고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책임은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책임보다도 이제 이런 고리는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수만 의장이 또 자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수익들이 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아예 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수만 의장한테 가는 걸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근데 그거를 약속대로 지켜주면 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데 과연 지킬지 안 지킬지는 한번 좀 그거는 한번 주주분들이 계속 좀 감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로 갈지 하이브로 갈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고 이번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한 거는 일단 하이브 쪽에 조금 더 유리해졌죠. 굉장히 유리해진 건데. 맞습니다.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엔터에서 있잖아요. 이미. 카카오는 여기를 갖다 왜 인수를 하려는 거예요, SM을? 예전부터 인수하려고 했던 게 카카오 엔터가 엔터도 이제 기획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카카오 엔터는 이제 카카오 그 그룹을 보시면은 뭐 웹툰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는 잘하는데 K-팝이 좀 약합니다. 사실은 K-팝에서 이제 그룹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그 옛날에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 쪽으로 이제 합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유 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유 씨는 뭐예요? 아이유 가수야? 아이유. 아이유 씨. 제가 아이유 씨라고 해서. 그래도 이제 실제로 좀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솔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인지도 높은 K-팝 가수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 흔히 우리가 K-팝 하면 보통 이제 그룹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뭐 BTS나 걸그룹. 근데 이런 그 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SM을 인수하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어. 낼 수 있고 또 웹툰 사업을 하니까 IP가 있어요. 예. 여기랑 결합을 해가지고 예. 할 사업이 되게 많아요. IP 사업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굿즈도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너지 하이브도 그래서 인수를 하려는 거고 네. 서로 이제 부족한 걸 채우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작년부터도 계속 인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CJ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SM의 이수만 의장은 자기 지분을 판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누구든 한번 인수를 하고 싶은 거죠. 아 이게 한번 인수해가지고 부족한 거 채워놓자. 어. 이걸 했던 건데 어쨌든 안 맞았습니다. 그동안은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SM의 그 경영진에서 예. 이제 딜이 된 거죠. 신주 줄 테니까. 어. 예. 그럼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마다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또 예전에 그 어디죠? 그 싱가포르하고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이제 자금도 입금이 이번에 좀 됐더라고요. 그 카카오 엔터 쪽에 예. 돈이 들어갔어요. 아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 엔터 쪽에 예. 그럼 이 SM 인수를 보고 넣은 거예요? 그거까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 자금 가지고 아마 인수를 하려고 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SM 같은 경우에 주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많이 올랐죠. 뭐 예. 공개 매수 뭐 한다 어쩐다 그래서 그런지 뭐 한 달 새에 47%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네네. 앞으로도 그럼 이게 그 계속 이렇게 SM 그 어디에 인수가 되더라도 SM이 없어지는 건 그 주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그럼 이게 계속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라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12만 원에 했는데 예. 공개 매수 이제 이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공개 매수 끝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증권가에서는 공개 매수 거의 안 된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브 그러니까 그 SM 주가가 12만 원 이상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공개 매수를 하겠어요? 아, 이미 하이브에서는 우리가 12만 원에 매수할게 네, 우리한테 했는데. 팔아 했는데 12만 원 이상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그럼 안 하이브가 하죠. 공개 매수 가격을 좀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그 의지가 일단은 공개 있었으면. 매수를 그 가격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왜냐하면 지분 확보된 거는 20% 정도 확보했거든요. 예. 20%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경영권은 최소 30에서 40%니까. 예.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SM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견조한 이유가 예. 어차피 하이브든 카카오든 누군가는 인수를 하려고 아직은 있는데 예. 하이브도 좀 부족하니까 지금 12만 원에 인수했는데 안 됐으면 예. 최소 13 이상이 또 해야 되거든요. 예. 뭐 15만 원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굳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다려 보자. 이제 안 파는 거죠. 물량이 예. 안 나와요. 아. 근데 일단 하이브도 지금 가격을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예. 어쨌든 더 인수하려면 일단은 14만 원 이상은 제시해야 되고 근데 하이브가 먼저 나서기는 좀 그런 게 카카오가 어떻게 할지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카카오는 이제 없어요. 지분이. 이번에 가처분 인용이 됐기 때문에 예. 못 받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개 매수로 가야 되거든요. 카카오도 카카오가 인수를 하고 싶으면 예. 공개 매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사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안 팔리나? 만약에 한번 사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물량이 안 나오죠.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엄청 오르겠구나.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개 매수를 천명하는 게 예. 그 13 저번에 이제 12만 원에 했으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13만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요. 예. 카카오가 제대로 지분을 확보하려면 예. 제 생각에 한 15만 원 정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공개 매수를. 예. 그럼 이게 다 조 단위로 좀 넘어가거든요. 예. 그럼 자금 조달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지가 있다면 일단은 지금 13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주주분들이 안 팔죠 당연히. 그러게. 그러니까 15만 원인데 그러면 이 조단위 자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래서 아까 잠깐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오늘 저녁인가요? 네.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건 이건 단독 보도니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되 뉴스에 따르면 이사회 개최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카카오 측이. 예. 이제 공개 매수 할지 안 할지 아마 그런 거 결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일단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도 계획은 좀 뭔가는 하고 있는데 그게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만간 카카오의 그 행동이 나와야 예. 하이브가 그걸 보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카카오 흐름을 좀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공개 매수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네네. 그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공개 매수 이제 했고 네네네. 한샘도 요즘 보니까 공개 매수했다고 네, 그러던데 했습니다. 또 여기도 그 이 하이브도 공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네. 공개 매수를 하는 이 그 목적은 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지분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예요 목적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M&A 하려고.
M&A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는요 이제 이 공개 매수보다는 대주주 지분만 예. 아시겠지만 옛날 한샘이 그랬어요. 예. 한샘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10만 원 할 때인데 예. 2년 전인가 2년 전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 갑자기 이제 대주주가 지분 매각한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예. 당시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최대주주 지분을 그 저기 사모펀드가 인수할 때 예. 그 1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22만 원에 인수한 걸로 알거든요. 그럼 인수를 해요. 예. 뭐 이게 지분을.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들은 소액주주 지분도 같이 인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 법이. 예. 그러면 소액주주는 그냥 10만 원이죠. 나는 10만 원인데 예. 대주주는 20만 원에 팔아요. 예. 소액주주는 못 팔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소액주주는 사실상 이제 혜택 받는 게 전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제 그 만약에 지분을 M&A 할 때 예. 25% 이상의 지분을 만약에 그 저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 50%까지 그러니까 예. 25% 합에다가 나머지 25 합치면 예. 5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0% 지분까지는 소액주주 지분도 공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아니, 법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굳이 이렇게 공개 매수 안 하고 최대주주끼리 예. 최대주주 만나가지고 예. 딜 해가지고 우리 얼마에 살게요. 블록딜로. 그냥 그렇게 끝나요. 지금 그동안 그랬어요. 그렇지. 예.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지금 그 이후로 뭐 예. 공개 매수 한다는 얘기가 예.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제도 개선 때문에 아, 제도를 그렇게 어차피 바꾼다.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 소액주주 지분도.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게 더 합리적이긴 합리적이겠네요. 예. 왜냐하면 소액주주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들만끼리 만나갖고서는 야, 네 거 나한테 그 대량 팔아. 그럼 내가 예. 지분이 네 회사를 인수하는 걸로 해줄게. 예. 이렇게 되면은 소액주주들은 그 과실도 전혀 못 받습니다. 받고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 떨어져요. 아니에요. 그때 그 한샘 주가가 그때 이제 10만 원에서 M&A 때문에 한 12, 13만 원까지 한번 올랐었어요. 네. 얼마까지 빠졌냐면 4만 원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과실을 소액주주는 전혀 얻지도 못하고. 아니 그러면 공개 매수가 요즘 그 말이 나오니까 공개 네. 매수 하겠다는 그 주식들은 다 막 오르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SM 주식을 뭐 100주를 갖고 있어. 이거 그럼 하이브가 공개 매수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하이브한테 이걸 어떻게 그럼 내가 팔아요? 그럼 전화해서 하이브한테 아니 나 그게 100주 이제 갖고 어떻게 있다고 되냐면 이제 말하고. 날짜가 정해져요. 네. 예를 들면 이제 하이브가 12만 원에 우리 공개 매수하겠습니다. 네. 당시 주가가 9만 얼마였을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9만 원짜리 12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응하실 수 있는데 네. 응하시려면 이제 거기 공시에 나와 있는데 주관사가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네. 삼성증권이었나로 그걸 아는데 예. 삼성증권에 계좌를 트셔야 됩니다. 계좌를 예. 트시고 예. 거기로 이관을 하셔야 돼요.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을 그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삼성증권 쪽으로, 예. 그 주관사 쪽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날짜 전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외 거래예요. 아, 장내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직접 지점이나 이런 데 가셔야 될 겁니다. 아. 가셔서 신청서 쓰고 예. 나 공개 매수 이거 응할래. 팔겠다, 응하겠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세금이 20% 양도세가 부과돼요. 장외거래입니다.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예. 장외에서 거래되는 거 있죠. 우리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장내 거래는 예. 양도세 안 세금 내잖아요. 없죠. 대주주 없죠. 외에는. 예. 뭐 근데 5천 내 2년간 뭐 유예됐죠. 예.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맞습니다. 이익을 봤을 때는 예. 뭐 맞아요. 거의 연기됐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비상장 회사를 거래할 때는 양도세 내거든요. 수익 나면. 아. 비상장 거래로 잡혀요. 아, 이건 장외 거래라서. 장외 거래. 그래서 20%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갖다 내가 샀고 12만 원에 그 공개 매수를 했으면은 2만 원 차익을 다 갖고 가는 게 다는 아니고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아. 250만 원 이상인 이익은 이제 20%인가 그거 이제 미국 주식과 비슷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것도 잘 봐야겠네. 그러니까 네, 그걸 잘 보.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이제 주가가 어쨌든 12만 원 예를 넘어온. 들어서 예.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고 네, 그래서 주가가 막 올라갔어. 네. 그럼 장내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게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세금 안 내니까. 본인 선택이죠. 아. 그래서 판단을 이번에 해야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SM은 또 주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 공개 매수 안 한 걸로 그렇겠네요. 그렇게 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 내고 굳이 공개 매수로 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겠구나. 세금까지 좀 내셔야 돼서. 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 공개 매수 한다고 하면 일단 주가가 일단 다
오르죠? 예, 공개 매수는 왜냐하면 지금 주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사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당연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그 가격이 수렴을 하니까 그러게. 당연히 좋아지고 예. 어쨌든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 기업들이 또 주주 가치를 이제 올리려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배터리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삼성 SDI가 조금 전에 그 4시 경제뉴스에서 나왔지만 미국 GM 네네. 그 자동차에서 GM하고 같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네. 이게 뭐 크게 짓는 겁니까? 이게 이제 GM하고 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네. 이제 26년에 아마 건설이 될 것 같고 이게 전기차 한 60만 대 정도 되는 네. 규모니까 뭐 엄청나게 뭐 규모가 크다 뭐 네. 그 정도 아니더라도 꽤 규모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LG하고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예. GM하고 원래 LG가 지금 세 번째 공장까지는 같이 한 걸로 아는데 하고 있죠. 예. 근데 이번에 네 번째도 하다가 갑자기 지난달인가 한 2달 전부터 갑자기 뭐 기사 나왔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네. 솔루션이 안 한다고 했다고.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안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그럴 높다고 가능성이 했는데. 높다고 하는 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하. LG도 지금 돈 많이 써야 되거든요. 예. 투자 부담 때문에 이제 네 번째 공장은 조금 이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SK도 튀르키예에서 포드랑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SK가 먼저 좀 약간 이제 그 투자금 부담 때문에 예. 조금 이걸 철회를 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한테 이제 좀 약간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예. 사실 삼성은 자금력은 또 좋잖아요. 예. 좋은 상태인데 작년만 해도 삼성이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게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뭐 LG, SK는 뭐 자고 일어나면 뭐 투자한다 예. 뉴스가 계속 들리는데 삼성은 뭐 미국의 그 스텔란티스 외에는 이 도대체 어디다 뭐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도 별로 없고 예. 너무나 소극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스탠스가 바뀐 게 지난달에 그 포스코 케미칼의 40조 한번 다뤘었잖아요. 예, 예, 예. 그 공급을 이제 맡겼죠. 그게 삼성 SDI에서 삼성 SDI에서 포스코 케미칼 40조 공급 계약을 줘버린 거죠. 예. 양극재. 예. 이제 그때부터 뭔가 조금 이제 조짐이 심상치 않았죠. 40조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엔 큰 고객사하고 뭔가 좀 이게 있구나. MOU 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안 그러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 뭐냐면 그게 GM이었네. GM이 아니었나. 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GM이 원하는 건 아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것 같아요. 각형이나. 예. 삼성은 파우치형을 안 하고 이 주머니처럼 생긴 건데 파우치형은 LG하고 SK만 하거든요. 예. 근데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각형하고 예. 원통형 있죠. 테슬라가 하는 거. 예. 예. 그거 하는 걸로 아는데 예. GM이 그걸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원래 GM도 거의 파우치형만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삼성하고 이게 구미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삼성과 이번에 좀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5조 원 규모 합작 공장 만들어서 예. 지금 이제 미국에서 좀 대응을 하겠다. 어쨌든 이제 이번 투자의 함의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이 삼성 SDI가 예. 갑자기 좀 태도가 바뀌어서 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게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보면 며칠 전에 그 포드하고 중국 CATL사도 네. 지금 같이 합작 공장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미국의 우회로를 뚫었다 뭐 이렇게 네. 하잖아요. 포드나 GM은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대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SK 오는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고 네. 각자 따로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왜 자꾸 이게 그 배터리 만드는 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되는데 왜 이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배터리 회사들이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회사들이 원하는 건지? 배터리 회사는 원하질 않죠. 당연히 내재화하는 거 싫어하죠. 배터리 회사들은. 네. 자기네 이제 영역을 넘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 회사들은 그게 안 되길 바라는 건데 예. 일단 이제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터리가 전기차의 40%예요. 원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 자동차 하면 엔진이잖아요. 그렇지. 심장이.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을 만들어요. 예. 현대차도 직접 다 만들잖아요. 예. 자기네 계열사 통해 가지고. 예. 근데 이제 배터리는 지금 기술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예. 이 엔진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못 만들고 이거 자꾸 끌려다녀야 되나?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예. 거기다가 이 테슬라는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테슬라는 지금 내재화 했거든요. 근데 예. 물론 아직은 양은 적은데 예. 4680 배터리라고 이제 그거 양산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또 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죠.
욕심도 나고 이걸 수직 계열을 하면 나중에 네. 원가도 절감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자꾸 배터리 내재화 이슈를 꺼내 들면 이 협상에 유리하죠. LG하고 예, 이제 배터리에서 야 수틀리면 내가 직접 만들래. 야 너네 필요 없어. 예. 약간 이제 이런 협상 목적도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할 수 있다고 쳐도 예. 다른 회사들이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예. 기본적으로 조단이고 LG, SK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배터리 연구한 회사들도 예. 공장 만들고요. 수율 잡는데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포드가 저는 하려는 의도도 그게 뭐냐면 CATL을 이용해 가지고 그 원천 기술 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가 직접. 포드가 예, CATL 기술을 이용해서 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기술 가지고 만든다? 당연히 불편하고 예. 중국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걸 그렇겠지. 미국한테 주느냐. 그러니까 CATL이 직접 만들면 중국 입장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 기술만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걸 포드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탐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좀 현실성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포드가 만약에 그 기술을 받아서 만든다고 해도 26년인데 제대로 양산하려면 28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배터리 내재화 얘기는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엔진 같은 것도 아니고 또 문제가 배터리는 한번 사고 나면 LG 사고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예. 조 단위로 돈 갚아서 예. 잘못하면 자동차 회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 피해 보상금으로. 그래서 이거를 내재화하는 거는 뭐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좀 쉽지 않을 걸로 지금 전망은 일단 그렇게는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전 휘발유로 가던 그 내연 자동차가 자동차 회사라면은 엔진을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자동차 회사다라는 네, 거였으니까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를 못 만들면 껍데기만 만드는 거다. 일종의 약간 그런 실질적인 면하고 자존심 면이 좀 다 예. 복합돼서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걸 갖다가 약을 약사에게 맡기지 않고 의사가 직접 약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엔진과 다르게 예. 사실 배터리는 좀 다른 분야잖아요. 예. 화학 쪽이 좀 그러게요.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쉽지는 않은 거죠.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 신기록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꼭 이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또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전기차는 또 줄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내연기관차는 잘 파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우려했잖아요. 이제 사람들 물가 올라가서 지출 자동차 뭐 누가 사겠냐 비싼 예. 차를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생산이 정상화되면 재고가 증가하거든요. 예. 재고 증가하면 이제 자동차 가격을 비싸게 올리긴 좀 어려워요. 차가 없으는데 사는 사람 많으니까 많이 이제 올렸죠. 예. 차값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중고차 가격 다시 올라가고 있고 예. 차는 여전히 부족하고 살 사람은 많고 예. 그래서 데이터는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 미국에서도 양사 합쳐서 한 11% 정도 점유율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양사 합쳐서 이제 혼다나 옛날에 보면 도요타 말고 혼다하고 이제 일본의 그 대표적인 닛산이 항상 현대차 기아 위에 있었잖아요. 예. 예. 밑으로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 보조금을 좀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한국산 실제 전기차는 예.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1% 감소했고 기아는 더 심각합니다. EV6가 31%나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좀 또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수치로 보면은 좀 영향을 실제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그 전기차 그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그 생산 그 판매량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을 1,000만 원은 못 받거든요. 예. 1,000만 원이면 지금 테슬라 모델 3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좀 모델 Y인가요?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받거든요. 보조금 받으니까. 보조금을 미국에서 만드니까 받게 되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를 사려고 하겠죠. 같은 값이면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가격 경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낮아져 버리면 한국은 뭐 방법 없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할인 판매하지 않는 이상. 그때 그 뭐 미국하고 이거 좀 IRA 뭐 협상 다시 하고 뭐 좀 정부에서도 뭐 거의 외교부에서 건너가고 산자부 장관도 건너가고 뭐 그랬었는데
얘기가 별다른 없습니다. 예, 아직은 소득이 없는 걸로. 근데 이제 일단은 IRA 이제 이번 달에요. 예. 세부 규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예. 요거를 이번 달에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것 같아요. 뭐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예. 지금 뭐 큰 소득은 없는, 나온 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쨌든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 지금 뭘 어떻게 해서 미국 의회를 다시 바꾸니까 그게 좀 뭐 쉽지 않은 쉽진 난관이고. 않죠. 예. 그러니까 그거 참 제가 경제쇼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다 의회 통과된다는 거 뻔히 다 그 보고 받고 정부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왜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망치 두들길 때까지 그냥 손 놓고 넋 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 당장 그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전기차 판매량이 이렇게 막 아까 기아는 뭐 30%까지 30%가 줄어드는 감소 있습니다. 예. 이 상태까지 왜 와버렸는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정부가 지금 추진 중인 은행 개혁안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